안녕하세요. 긍정 멘토 김남희 교수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멘탈 피트니스 플러스 라이프 프로그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긍정적인 나대기 훈련 세 번째 시간인데요. 감사 표현하기 훈련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감사의 효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까요? 여기 보이는 사진은 제 연구실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스라엘에 통곡의 벽이 있다면 제 연구실에는 감사의 벽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준 감사의 편지나 쪽지들을 제가 붙여놓은 그런 벽인데요. 저는 건망증이 있는데 정말 잊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정말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감사의 기억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머리가 아프거나 힘들 때 여기 벽에 붙어 있는 편지들을 다시 읽어보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또 행복해지면서 좀 전에 가졌던 그런 머리 아픈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는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감사의 효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감사는 우리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해주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는데, 이렇게 감사의 효과를 톡톡히 본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 진행자이기도 하고 영화 배우이기도 하고 자선 사업가이기도 하고 또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기도 한 여러 성공적인 역할을 해낸 사람입니다. 더욱이 또 이분은 20세기 인물을 꼽을 때 꼽힌 분이기도 하고요. 세계 10대 여성을 꼽는 자리에도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의 어린 시절은 지금 현재의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사생아로 태어나게 되었고요. 또 엄마랑 함께 살지 못하고 할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가난과 또 매질을 경험하는 그런 혹독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4살 때는 삼촌한테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을 하게 되고 또 미혼모가 되고 또 그 아이가 죽는 경험을 통해서 우울과 또 중독이라는 또 심각한 그런 문제를 경험했던 오프라 윈프리였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렇게 놀라운 변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프라 윈프리가 썼던 감사일기 덕분이었습니다. 윈프리는 언제부터인가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 중에서 감사한 일을 5가지 찾아서 적는 감사일기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쓰게 되었어요. 그 감사의 내용들은 굉장히 사소한 것들이었죠. 뭐 파란 하늘이 감사하다, 뭐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어서 감사하다, 또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아주 작은 것들이었지만 이렇게 감사일기를 꾸준히 쓰면서 인생의 소중한 교훈들을 배우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일기를 통해서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또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감사를 꾸준히 하다 보면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감사인 것 같습니다. 감사를 제대로 하는 거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아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치는 좋은 나무 품성학교의 감사의 정의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또 배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나무 품성학교에서는 감사를 이렇게 가르친대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인정하고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감사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사의 심리적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죠. 첫 번째로 자신이 수혜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수혜를 베푼 사람에게 호의적인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는 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심리적 과정 마지막 단계는 그 의지를 행동으로 옮겨서 표현하는 단계가 바로 감사의 3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감사는 마음으로 느끼는 정도까지만 갔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건강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라는 걸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감사의 표현들은 우리에게 아주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게 해주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긍정적인 감정을 더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2강에서 낙관성 올리기에서 긍정성을 올리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었는데 감사 표현이 바로 그 긍정성을 올리게 하는 아주 좋은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꾸 감사를 하다 보면 남에게 도움을 더 많이 주게 되고요. 공감을 더 잘하게 되고 더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용서도 더 잘하게 되고 덜 물질적인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이 좋아지는데요.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런 신경적인 그런 양상들을 우리가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 우울증, 불안 극복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데 감사를 우리가 꾸준히 하다 보면 이런 신경증들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 표현을 자주 하면 우리의 신체적인 건강 또 마음의 건강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건 이 감사와 우리의 심장 건강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최근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거는 우리의 심장에도 그런 어떤 신경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경심장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건강하지 않은 분들은 심장이 건강한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신경심장학에서는 어떻게 하면 심장을 건강하게 할까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그 활동들이 심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푹 쉬게도 하고 또 잠자게도 하고 또 즐겁게도 하고 그런 다양한 그런 활동들을 하게 했었는데 심장에 가장 좋은 활동, 가장 이상적인 수치인 0.1Hz를 경험하게 하는 활동을 조사하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감사를 표현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의 심장도 튼튼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감사의 그런 효과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감사는 우리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면역력을 증강시키고요. 또 감사하다 보면 걱정과 두려움이 저절로 없어집니다. 제가 연구실에서 했던 바로 그 경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를 하다 보면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또 업무 능력이 향상되고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정서적인 그런 건강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 훈련이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훈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사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릭 호퍼가 한 말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산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헤아리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실제로는 감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 어려운 감사를 잘하게 된 걸까요? 그 사람들의 특징을 저희가 함께 살펴볼게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하루하루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쁜 일에서도 감사할 일이 있다는 걸 찾는 그런 습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중요한 것 같은데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든 당연하게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저절로 일어나거나 그냥 당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감사를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은 감사가 부정적인 감정의 그런 해독제가 되고 질투, 탐욕, 뭐 근심, 적이, 짜증 이런 게 느껴질 때 감사를 하면 이런 것들이 날아간다는 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자,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특징들, 또 감사를 잘하게 하는 어떤 그런 요인들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잘하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삶에 대한 넓은 관점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기여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공감 능력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을 베푼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공감 능력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긍정적인 혜택으로 인식하는 바로 낙관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겸손인데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이 가분하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감사를 잘하게 하는 촉진 요인이고, 마지막으로는 영적 태도입니다. 그래서 삶 자체가 축복이라는 생각, 그리고 커다란 존재가 나와 연결되어 있어서 내 삶을 돌봐주고 있다는 그런 영적인 태도가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훨씬 더 잘하게 돕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좀 감사를 잘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들도 있는데요. 감사를 잘 못하게 하는 첫 번째 요인은 특권의식입니다. 예.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 특권의식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성찰이 부족한 거죠.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들여다보고 또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생기나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를 잘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기적인 성향이에요. 예, 그래서 무엇든 나에게 좋은 거, 자꾸 나를 강조하는 것들은 감사를 잘 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고, 그 다음에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이 어떤 수동적인 희생자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런 피해의식을 갖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가 감사를 잘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억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를 연구한 학자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는가가 그닥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에몬스와 힐이 연구를 해봤더니 그 경험 자체보다는 감사를 경험한 수혜자의 심리적 특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감사가 소중하고 또 이런 걸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유익하다, 이런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심리적인 특성들이 훨씬 더 많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감사 표현에 대한 부담이 감사를 또 잘 표현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걸 또 발견한 연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감사를 잘 표현하지 않는 건 감사 표현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라는 그런 재밌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감사의 특징을 알려주는 우리 찰스 스퍼전 목사님의 글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빛을 주신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감사들을 하다 보면 정말 큰 감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 특성을 잘 알려주는 글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글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를 잘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감사 훈련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감사 훈련은 무지개 제가 감사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7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서 제가 무지개라는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감사를 잘 할 수 있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건 감사를 적는 노트나 앱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자주 날마다 쓸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감사가 떠오를 때마다 금방금방 적을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은 감사라도 이렇게 기록할 때 구체적으로 적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학생들에게 감사 훈련을 하라고 하면 공기가 감사하다,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하지만 감사가 늘어나면서 학생들이 오늘 누가 어떤 말을 했고 그래서 내가 어떤 경험을 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게 돼요. 그러다 보면 감사일기가 길어지고 이런 길어진 감사일기만큼 그런 긍정적인 정서가 늘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을 때 내가 감사했던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데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적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감사를 잘하게 하는 그런 좋은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감사일기를 적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나눌 수 있는 모임을 만들고 그 모임에서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또 피드백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내가 쓴 감사일기를 좀 정기적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습니다. 우리가 기억력이 좋은 것 같아도 자주 감사한 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한 것들을 정기적으로 살펴보면 훨씬 더 감사를 잘할 수 있게 되고 마지막으로 좀 주변에 이 감사일기를 함께 쓰는 그런 그룹이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이런 만나서 감사를 나누고 또 이렇게 셀레브레이트 하는 그런 축제를 해보는 그런 감사 훈련을 해보시면 정말 이 감사가 여러분의 삶의 중앙으로 오고 또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자주 또 더 열심히 하게 되는 만큼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감사 표현하기 훈련을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 표현하기 훈련할 때마다 떠오르는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선생님이 썼던 글인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 반에는 휠체어를 타야만 하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의 수업에서 글을 쓰는 시간이 있었는데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선생님은 특별히 그 장애 학생 옆을 지나가면서 이 학생은 아마 다시 태어난다면 건강하게 태어난다고 썼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학생의 글을 이렇게 슬쩍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학생의 글은 선생님의 예상과 달랐던 것 같아요. 그 학생은 건강하게 태어나고 싶다고 쓴 게 아니라 자기가 다시 태어난다면 자신의 엄마의 엄마가 되고 싶다라고 쓴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은 엄마에게 너무 많은 그런 도움을 받고 그런 엄마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도 갚을 수도 없기 때문에 엄마의 엄마가 되어서 그렇게 자기가 받았던 그런 감사를 표현하고 싶다고 쓴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정한 감사가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에 대해서 잘 배우셨나요?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 또 인상 깊었던 내용, 교재에 한 줄 댓글로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감사에 관한 더 재밌고 또 흥미진진한 그런 훈련들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